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화그룹, 네, 그러니까 이화전기 이트론 EID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고대했던 메리츠 국감, 네, 메리츠 국감이 마무리가 됐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10월 17일 날 메리츠에 대한 국감이 진행이 됐고 정무위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된 그 결과물, 네, 동영상, 네, 이걸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이 내용을 공개해드리면서 여기서 뭔 얘기가 오고 갔는지, 네, 그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글쎄요, 뭐 이걸 결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현재 오고 간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임의로 여기다가 적어봤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그 EID는 이의 신청을 했죠. 그래서 이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는 한 10월 말쯤 아마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뭐 이 결과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이 건에 대한 말씀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집중적으로 매집할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제가 공개를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네, 오늘 내용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고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메리츠 대표가 나와가지고 결국 이제 국감에서 증인으로 이제 섰는데 우리로서는 이제 거래소 손이사장까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막 이것은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메리츠 대표가 국감에 나와서 그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여기서 그 메리츠 대표를 당장 뭐 어떻게 그 형사 소송을 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금감원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금감원장이 이 메리츠 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오늘 어느 정도 그 소상히 들었을 겁니다. 이용우 의원, 네, 이용우 의원이 질의를 했죠. 네, 질의를 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최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네, 소액 주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그만큼 소액 주주를 위하는 마음이 이제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용우 의원 잘 밀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국감건과 관련한 그 화면, 동영상 화면 요거 가져와 봤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최임은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소액주주 연대를 위해서 상당히 애써 주시고 계시는 이용우 의원님이십니다. 네, 지난번에 김현 대표 나왔을 때도 상당히 그 일을 많이 하셨죠, 이분이. 네, 그리고 소액주주 연대를 위해서 상당히 발벗고 나서서 소액주주를 대변하시는 그런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어서 뭐 일단 주주분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왼쪽에 메리츠 증권 결국은 이제 메리츠 증권이 성과주의, 극도의 성과주의로 가면서 이런 비리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최희민 대표이사의 변론이 좀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는 뭐 잘 아시겠지만 BW 정보를 이용을 해서 사전에 이용을 해서 미리 매도를 해서 그 건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메리츠 증권입니다. 그래서 소상이 여기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 대담이 좀 이루어졌었어요. 이걸 좀 들어보면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수수한 증권회사고 특히 증인이 남들이 하지 않는 업무를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이다 이런 평가를 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가다가 회사들이 많이 줬습니다. 쭉 앞으로 이제 넘겨보면 이영호 의원이 그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자 여기 나오죠? 부동산에 사채 담보를 냈고 투자 결정을 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투자했던 투자 CBBW 투자 내역이죠. 영업 비밀이라고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소상하게 발언을 이영호 의원님들이 해서 그 내용을 이제 옆에서 이제 금감원장도 이제 보고 있었죠. 네, 금감원장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사실을 금감원장이 이제 모를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 이분이 이제 금감원장이에요. 이제 이분의 발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증권사 검사 필요한 부분을 소홀함이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사도 면밀하게 하되 또 우리 피조사 당사자 피수험 기관들이
제시한 잘 안 들리죠? 입장도 잘 들어서 균형 있는 자세로 하면서도 합리적 결론을 내릴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얘기를 한 결론을 말씀을 좀 드리면 증권사 검사, 증권사 감사하겠다는 얘기죠. 네, 증권사 검사를 진행하겠다. 네, 뭐 물론 이제 메리츠에 대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결론을 내는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 아니 맞는 얘기죠. 네,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조금은 너무 그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결론을 내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지만은 여하튼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금감원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옆에 댓글 좀 보시면은요. 여기 댓글이 쫙 나오죠. 오른쪽에. 되게 내용들이 뭐냐면 금감원장 사퇴해라. 그리고 또 뭡니까? 예. 메리츠 특검해라. 그죠? 메리츠 특검해라. 그죠? 그 얘기 나와 있고, 거래 정지 풀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이용호 의원 파이팅.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뭐 여기 뭐 메리츠 깜빵 가자. 그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공매도건에 대한 얘기 또 나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쭉 한번 댓글 들어보세요. 댓글이 아직도 계속 달리고 있어요. 네. 자, 결국은 이제 뭡니까? 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일단 그 주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메리츠 특검해라. 네, 이 얘기고요. 그리고 이화그룹 거래 정지 풀어라. 네, 그 얘기고요. 금감원장 사퇴해라. 이거는 뭐 아마 열받아서 이제 한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이제 소액 주주들에 의해서 나왔고 금감원장의 발언은 뭡니까? 결론은 뭐예요? 네. 메리츠 증권 검사를 진행하겠다. 네, 이 얘기하고요. 네, 그리고 균형 있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네, 그래서 비리가 밝혀지면은 이화그룹 거래 정지 풀고 상패권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 제대로 하나 한번 봅시다. 네, 지난번에 금융위원장이 나왔었고 오늘은 금감원장이 나왔으니까 일을 제대로 해서 결론을 똑바로 내는지 진짜 균형 있고 합리적이고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을 만드는 것인지 거기서 판단을 하는 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여기서 결론이 우리가 국감에서 나는 것은 아니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하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입장을 얘기를 했고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고 지난번에 금융위에서도 했고 그리고 이번에 그 금감원장에게도 했고 그죠? 거래소도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고 메리츠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화그룹 소액 주주님들은 더 알고 계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다섯 주체가 모두 지금의 상황을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결론을 내야죠. 그래서 거래 정지 풀어서 상패 취소해야죠. 그래야 될 겁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를 우리는 좀 기대를 해보고요. 네, 우리가 이화그룹에 힘을 줄 수 있는 거는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화그룹 파이팅 이렇게 문자 좀 많이 주시고요. 여러분들 상단의 전화번호로 좀 응원 문자 좀 많이 보내주세요. 응원 문자 왜 이렇게 없습니까? 우리가 그 단결해서 쟁취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결국 이제 10월 한 26일경 얼추 계산해 보니까 이때 그 EID의 그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이의신청 들어간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때 심의를 해가지고 3일 내에 뭐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한 10월 말쯤 이제 결론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이화전기하고 이트로는 지금 현재 그 연기시켜 놓은 그런 상황이니까 이 건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고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감에서 금융위원장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이 나와서 현실을 충분히 알고 돌아갔으니까 뭔가 유의미한 결정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쉽사리 이화그룹을 상폐시키기 어려울 겁니다. 이화그룹 상폐시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정치권에서도 지금 현재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이제
과거에는 그랬지 않았지만은 이제 정치권도 소액주주연대가 힘이 세지니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결국 금융권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 네, 제가 말씀드렸죠. 네. 자, 우리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뭐 지분 모으기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우리가 단합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가? 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종목명을 상단에 전화번호로 보내주세요. 뭐 이화전기, 이트론, EID 뭐 이렇게 좀 종목명을 보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어떻게 지분을 위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막 이런 요령들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상단의 전화번호로 종목명 문자로 보내셔서 우리 한번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 봅시다.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정보도 물론 실시간으로 제가 문자로 주신 분들한테는 드리고 있어요. 네, 꼭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좀 찾아서 이번 기회 스스로 찾아서 좋은 정보를 갖고 우리가 소생하기를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꼭 말씀드리니까 문자 꼭 보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응원 문자 이화그룹 파이팅 네, 이렇게 많이 좀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듣고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달에 매집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매집주는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매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밑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 네, 이런 종목을 매집을 해야 그래야 크게 수익 나고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매집을 할 만한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여기에 딱 맞을 종목을 매집을 해야지 맞지도 않은 종목을 매집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은요,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에요. 시총이 너무 크면 가볍진 않죠.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택한 종목은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정도 사이의 종목이라는 걸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가격도 너무 고가권이어가지고는 좀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너무 잡주성이고 저가주 네, 이런 쪽들은 부실주 위험이 있죠. 네, 상패대 위험도 있고 그런 종목은 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이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가격의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 네, 더블 정도를 목표로 일단 잡아봤어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크게 시세도 낼 수 있는 거죠. 시장이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제가 지금 현재 크게 주목하고 있는 이슈의 주변주가 아니라 총대장주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목들 할 때요. 네, 어떤 종목 매수를 할 때 주변주나 부대장주 이런 거 사서는 안 되고요. 총대장주를 항상 잡아야 돼요. 네,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나마 지금 현재는 3고 시대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즉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3고 시대의 대안으로 우리가 선택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봤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현재 그냥 지나쳐 버리려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만 한국과 미국은 1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네. 자,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어떤 자료냐면은 이 자료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이제 KB 쪽에서 나왔던 증권사 보고서입니다만은 자, 10월 금통위 의사록과 물가를 볼 때 확대가 될 11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폭 정도를 일단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 정도를 이제 가늠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은 불보듯 이제 뻔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착안해서 종목을 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다시피 금리 인상을 하는데 폭과 관련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11월 달에는 반드시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KF증권이죠. 네, KF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10월 한국 금통위에서 뭐라 얘기를 했냐면 11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건의 재료가 나왔던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달에는 그 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고 이슈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뭐 잘 아시다시피 11월 달에 그리고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개연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좌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 제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 고금리 장기화 조짐에 고민 깊어진 개미들 뭐 이런 기사가 지난 10월 1일에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문제는 이제 금리가 그 인하되는 것이 바로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한국이 금리 인상을 11월 달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금리 역전이 15개월째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사상 최장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11월 달은 금리 인상이 결국 확실하게 될 가능성이 많겠다. 이런 기사도 나온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로 단기적으로는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계속될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어떤 그 기조가 이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섹터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으로 그 생각이 되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선택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데 가셔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뭐 세 가지만 보세요. 뭐 이를테면 달러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상당히 높죠. 달러 가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 환율,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율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원화 가치 하락, 고환율이라고 그러죠. 원달러 환율이 이제 높아지는 거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또 있죠, 여러분. 네. 자,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최근에 올라와 있어요. 3개월 내에 최고치입니다. 그죠? 네, 1년으로 보더라도 최고치예요, 지금. 4.61까지 지금 현재 상승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전부 이제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아까도 그 달러 보면서 우리가 환율을 좀 봤지만 현재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대한민국 환율도 3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3개월 내 최고치라는 거 1350원대라는 거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1년을 통틀어 보더라도 지금 이제 9개월 만에 최고치 그 가격선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유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유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높은 수준으로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WTI 유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월 내 최고치예요. 그리고 1년으로 봐도 거의 최고치 근처에 지금 현재 육박해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서 시세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 측면에서 이 건과 관련한 총 대장주를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실적도 뭐 나쁜 게 아니고요. 예년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조정장의 아주 최적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과 월봉을 한번 지금 살펴볼까요?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자, 주봉과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움직이면 2021년도에 더블 시세 냈죠. 그리고 2022년도에도 더블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은 뭐 10% 20%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더블 정도를 내는 끼가 많은 아주 가벼운 종목이라는 거죠. 아까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월봉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뭐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몇 개월 쉬다가 이제 막 먼저 쭉 튀어 올라가서 급등을 하면 그거 우리가 매집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막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채비를 차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매집을 할 수 있는 지금 타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꼭 이번에 좀 비중을 확 실어서 잡아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잡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매집 이렇게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매집이라고 문자를 상단의 전화번호로 주시면 제가 막바로 그 종목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내드리고만 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매도를 할 시점까지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뭐 한 3번 정도 나눠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타임을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 매도를 하는 타임까지도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 꼭 이 종목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문자 주세요. 네, 뭐라고 말씀 주시면 되냐면 그냥 뭐 간단해요. 매집, 매집, 네, 매집 이렇게 문자를 간단하게 주시면 됩니다. 어디로요? 네,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끝까지 케어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블 정도, 최소한 더블 정도 시세 이상을 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꼭 대박 드세요. 네, 대박 드세요. 매집주 잡아서 대박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